그런데 정부가 원칙을 저버렸다라는 논란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을 비판하면서 극장형 수사다라고 오히려 공세를 가하고 있어서 논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주장부터 살펴보시죠. 출금 의혹 사건 수사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추미애 장관이 비판을 했습니다. 사실 이 일은 추미애 장관 이전의 일이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과는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일일 수도 있는데 추 장관이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나서고 더 나아가 윤 총장을 비판하고 나서면서 이제는 관련이 있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추 장관, 김학의 전 차관 출금 소동은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한 사과는커녕 정당한 재수사까지 폄훼하는 것이다 라고 비판을 하며 여론몰이를 한 후 수사의 불가피성을 내세우는 전형적인 극장형 수사를 벌이려는 느낌이다 라며 윤 총장이 이번 의혹을 수사하게 된 것과 관련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고 문제없다라는 논거로서 황교안 장관 사례를 들었습니다. 황 장관은 2013년 참고인에 대해서 장관 직권으로 출금 조치를 한 바 있다. 누구를 표적으로 삼는 것인지 그 저희도 짐작된다며 윤 총장의 이번 수사에 대해서 이건 표적을 삼은 것이다 라며 저희가 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재명 기자, 일단 지난주에 진행하시느라 참 노고가 많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번 김학의 불법 출금 조치 논란에 정면으로 뛰어드는 대목이 바로 조금 전에 보셨던 입장들인데 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 황 장관이 참고인에 대해서 장관 직권으로 출금 조치한 바 있다라는 친절한 설명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왜 그때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출국 금지 조치를 하면 될 일을 왜 있지도 않은 사건 번호까지 써가면서 그 무리한 논란을 감내했느냐라는 비판이 바로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정확하게 황교안 장관 때 어떤 사건 관련해서 어떤 참고인을 출국금지했는지 정확히 밝히진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약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건데 어쨌든 출국관리법상에 장관이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일반 출국금지에 해당되는 거다. 여기에 지금 법조계 다수설인 것 같고 결국은 이번에 김학의 전 차관 문제에서는 긴급하게 출국금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긴급 출국금지는 장관이 직권으로 출국금지할 수 있는 조항과 달리 별도 조항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장관에게 긴급 출국금지 권한이 있느냐. 이건 논쟁의 소지가 있거나 쟁점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결국 긴급 출국금지는 법령에 따라서는 그 긴급 출국금지할 수 있는 주체는 수사기관의 장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피의자로 입건이 돼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수사기관의 장이 긴급 출국금지를 신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검사가 신청을 했죠. 그냥 기관장이 아니라. 그리고 대상이 되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피의자여야 합니다. 입건이 돼 있어야 되는데 입건이 돼 있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긴급 출금 요청서에는 이미 무혐의로 종결이 된 사건의 번호가 기록돼 있었고 또 긴급 출국금지 승인서에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내사 번호가 기록돼 있었던 거죠. 그게 지금 이번 사건의 논란의 핵심이고 쟁점인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추미애 장관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장관한테도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뭐가 문제냐. 이 사안은 그냥 부수적인 부차적인 논쟁이다 이렇게 치부하지만 만약에 장관 책임을 할 수 있었다면 그렇게 했었어야죠. 그렇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출국금지 요청서 승인서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 논쟁이 벌어진 상황에서 장관에게도 있다. 이건 뭔가 좀 쟁점을 흐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계속 추미애 장관 얘기하는 건 이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재수사의 정당성을 폄훼하느냐 이 얘기 자체가 결국 김학의 전 차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결국 범죄자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아까도 얘기했죠. 결국 민주주의의 사법 질서가 사법 체계가 계속 발전해 왔던 건 결국은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시민을 잡아서 안 된다. 이 정신 아니겠습니까? 결국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아무리 죄가 있다 그렇게 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 절차적 법적 적법성을 지켜야 한다. 이 문제였는데 지금 그 논쟁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추미애 장관은 그 논쟁을 교묘하게 흐린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윤태곤 실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가장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왜 정부가 법무부가 이 소위
없던 내사번호까지 임의로 동원해서 만들었다는 그 가짜 서류 논란까지 일고 있는 대목에서 추 장관의 해명이 나온 건데 추 장관의 해명과 주장에는 이른바 그 가짜 서류 논란에 대한 해명이나 부분은 없네요. 그렇죠. 뭐 지금 이 전반적으로 나오는 거는 법무부 쪽의 이야기는 그때 상황이 급박했고 또 김학이라는 사람한테 이제 여론의 공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이걸 안 했다면 더 큰 일이 있었을 거다. 조금 무리수가 있었지만은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들려요. 그 추 장관도 이제 그러한 건데 이게 법적인 부분을 떠나가지고 뭐 예컨대 그럼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아니 대통령은요 행정명령이라든 대통령령으로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대통령이 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다른 어떤 공무원이 임의로 법적 체계를 넘어서 가지고 한다고 해도 그게 정당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조금 흥미롭게 보는 것은 왜 추 장관이 이렇게 강하게 나갔느냐. 왜냐면은 엊그제까지만 해도 그 며칠 전까지만 해도 법무부에서 그냥 의견서 같은 게 나오긴 했는데 법무부 대변인 명의도 아니고 장관 명의도 아니고 그냥 법무부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뭐 이러하였었음 이런 식으로 냈었단 말입니다. 근데 좀 분위기가 바뀐 거죠. 추 장관이 강하게 나온 게 예컨대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도 잡혀 있는데 네. 이런 이슈들을 띄우는 것은 정무적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아, 오히려? 예, 추 장관이 강하게 나왔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강하게 이제 힘을 실려주려고 하는 게 있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추 장관 조금 부담 없기 때문에 강하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죠. 이건 다 조국 전 장관도 아니고 박상기 전 장관 때 아주 초반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추 장관은 어떤 이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이 없죠. 근데 이제 전반적인 검찰과 대립각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힘을 싣고 내가 여기서는 이제 이 주체다라는 걸 이제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박범계 후보자 청문회 끝나면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관이. 제 생각에는 추 장관이 퇴임 후까지 이 검찰 개혁 영역은 자기의 이제 어떤 의제로 크게 담고 가겠다. 이런 걸 좀 예고한 대목으로도 보이는 것 같아요.